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최근에가 아니죠. 바로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원금 첫날 25억, 한도 다 채웠다. 이재명, 이낙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계좌 개설 20시간 만에 모금 완료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 윤석열 후원금 25억에 대한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계좌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풀베팅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저는 이 방송을 그냥 뉴스 있는 그대로 가지고서 제가 생각하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지, 제 정치적인 색깔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혹시나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있는 뉴스만 보고 그냥 설명드릴 겁니다. 제 말이 정답도 아니고 제 말은 그냥 참고사항이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윤석열 후원금이 25억에 관련된 이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 윤석열 후원금이 첫날에 25억 한도 다 채워졌다, 이거를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우리가 당장의 뉴스도 최근에 나오는 게 사실은 뭐였냐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재명 씨와 이낙연 씨나 최재형 씨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제 윤석열도 이제 거의 이제 계속 밀려나는 그런 구도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윤석열 씨와 이재명 씨에 대한 지지율에 대한 차이도 뉴스상 봐도 언론을 통해서도 큰 차이가 안 나왔습니다. 큰 차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언론에서 말했던 게 이제 이재명이 1위를 하고 윤석열이 2위, 3위를 계속 밀려나는 그런 구도가 이제 나오지 않나, 그런 게 사실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계속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한다 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실제로 후원금에 관련돼서 모금을 해보니까 어떠냐고 하면은 후원금이 지금 보면은 역대 최단 시간 25억이라는 후원금이 최대치가 25억이죠. 이게 마련되는 게 역대적으로 최단 시간에 이루어졌고, 당장에 이제 사실 지지율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이재명 씨보다도 2배나 빨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만 가지고서 100%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진짜 맛집은 사람들이 계속 줄 서 있잖아요. 그것처럼 음식집으로 비교하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어찌 보면 민심은 언론과 다르게는 윤석열 씨에 더 많은 이 민심이 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이 뉴스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윤석열 씨가 좋다, 이재명 씨가 좋다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 뉴스 한 문장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원래 이 후원금이 제가 알기로 최대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물량으로 찍어 누른 거 아니냐, 한 사람이 1,000만원씩 갖다 부은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실제 또 뉴스 나온 게 보면은 94.7%가 소액이라고 하죠. 94.7%가 소액으로서 보면은 대부분이 많은 금액이 아니라 10만원 이하의 소액.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라는 거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만 보고 이야기 그렇지만, 그래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뉴스를 봤을 때 언론과는 조금 다르게 민심은 그래도 조금은 윤석열 씨가 조금 더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대선 때까지 윤석열 씨 관련된 종목을 잘 사보면 분명하게 윤석열 씨가 사고만 안 치면 우리 옛날에 승리사건 이런 것만 그냥 사고만 안 치면은 이 관련된 수혜주로 크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씨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사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 대선이 다가오면은 인맥주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된다 해서, 인맥주는 버리고 뭘 사야 된다, 정부 정책으로 가셔야 된다. 정부 정책.
정부 정책. 그래가지고 최근에 윤석열 씨가 이제 이슈가 됐던 정부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공정경제죠. 공정경제. 공정경제에 대한 이 이슈가 되면서 뭐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다시 설명드릴 건데, 공정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정책에 대한 이슈가 제대로 나온 게 없거든요. 근데 어제장에 또 뉴스가 뭐가 나왔냐고 하면은 이거예요. 이거 이제 어제장 맞나요? 자 보면은 어떤 얘기 하느냐, 26일이죠 오세훈과 만난 윤석열, 문 정부 비상식 정책 정상화가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씨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분석해보면은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사면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 뭐 별말 없어요. 별말 없는데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유추를 해놔야겠죠. 주식은 예상을 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게 주식이지 나온 모멘텀 가지고 투자하는 게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약 30분간 면담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으로 애프터 팬데믹에 관한 경제 회복, 자영업자 지원,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이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 쉽습니다. 교육 취약계층 지원은 굉장히 쉽죠. 우리가 그냥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이나 이제 무상교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냥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이게 좀 사실 어렵죠. 많은 분들이 분석했을 때 팬데믹 관한 경제 회복, 자영업자 지원. 사실 자영업자 지원도 굉장히 애매해요.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뭐 자영업자에게 돈을 뿌린다든지 얘네들이 뭐 장사가 조금 더 잘 되게 뭐 이런 건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거는 결국 내수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거거든요. 내수.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팬데믹한 경제 회복과 자영업자 지원, 이거는 사실 같이 묶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제가 또 뉴스를 또 몇 개 보여드릴게요. 뉴스 보여드리면은 뉴스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는 그냥 기억하세요. 내수 경제가 회복된다. 그럼 이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 의류산업입니다. 의류산업. 이게 참 웃기지만 뭐 우리가 의식주잖아요. 의식주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제 회복, 경기 회복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 의류 소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의류 산업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또 나왔던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자 실제로 뉴스를 볼게요. 뉴스를 보면은 자 의류산업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 추진 해야 된다 뭐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세계 각국의 정부가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 전략을 계획함에 따라 회복이 일자리 창출, 성평등 및 사회개발의 주요 기여자 및 지역 의료 부분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뭐가 되었든지 의류산업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또 계속 얘기하는 게 섬유 생산에 뭐 얘기가 뭐 나오면서 섬유, 의류공장, 뭐 의류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의류에 대해서 뭐 의존하고 있으면서 그중 80% 이상이 고급 선진국에서 공급이 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의류산업에 대한 이런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도 나와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작년에 나왔던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보면은 이런 뉴스도 있어요. 어떤 뉴스냐고 하면은, 자, 한국 경제 수출 주춤했지만 민간 소비로 회복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수출로서는 주춤했지만 민간 소비를 통해 가지고 경제가 좀 회복이 됐다. 근데 민간 소비가 무엇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민간 소비는 준내구재, 의류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서비스, 오락문화, 음식, 숙박 등의 소비가 늘면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된다. 경제 회복이라는 거는 내수 쪽으로 봐야 되고 이 수출보다는 내수 산업에 집중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보통 대부분이 의류. 그래서 사실 이게 의류 산업이 무조건적인 수혜를 받는다라고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봤던 이 당장의 팬데믹에 관한 경제 회복이다.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일자리를 늘려줘야 되는 것도 맞고, 뭐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푸는 것도 맞고 한데, 일단은 다 떠나가지고
저는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팬데믹에 대한 관한 경제 회복이 뭐고, 제가 주식을 하면서 봤던 시장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늘 의류였다. 의류. 그래서 자영업자 지원도 뭐 따져보면 자영업자에 대한 이 지원 정책이나 뭐나 하면 이것도 결국에는 소비로 이제 연관이 되고, 소비가 활성화되면은 늘 수혜받던 게 의류 산업이었다. 이거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 제가 봤을 때 개별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딱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이제 윤석열 씨의 이제 정책주로서는 결국에 이제 무상 이제 이 교육 문제는 뭐가 된다? 무상 교육, 무상 급식, 급식, 교육, 무상 속옷이 아니라 무상 교복, 교복. 이 단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났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묶여서 이게 취약계층의 이제 교육 정책이 될 것이고, 이게 교육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경제 회복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내수 소비를 증가시키면서 결국에는 의류산업의 수혜로 연결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다음에 지금 원래 우리가 이제 윤석열 씨 가장 대표적인 게 공정경제로서 뭐합니까? 공정경제로서 하는 이 정책, 이 부분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윤석열 씨 관련된 수혜주를 찍는다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당장에 나온 건 없죠. 여기다가 뭐 추가한다고 하면 일자리. 사실 여기 모든 건 일자리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 경제복이 됐던 자영업자 뭐 일자리가 뭐 나와줘야 뭐가 해결이 되고 그래야 내수경제도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 보자면 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제가 그냥 읊어는 드릴게요. 읊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씨 이번 후원금 25억에 대해서는 민심이 그래도 윤석열 씨를 크게 따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언론의 지지율과는 다르게 다른 모습. 사실 그렇잖아요. 언론의 지지율이 윤석열 씨와 이재명 씨가 1%도 차이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재명 씨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면은 아마 이 역대 최고 최단 시간, 이 뭐 이런 기록적인 거는 물론 돈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록은 이재명 씨가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아니라 윤석열 씨가 세웠다는 거는 언론과 다르게 민심은 그래도 윤석열 씨 쪽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지율 1위를 제가 봤을 때 계속 윤석열 씨가 사고만 치지 않으면 지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윤석열 씨 정부 정책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그 정부 정책이 뭐다? 아까 얘기했던 경제회복, 자영업자 지원, 교육 취약계층 지원, 이거를 분석해봤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논할 수 있다. 뭐요? 아까 얘기했던 원래 공정경제, 그 다음에 뭐다? 무상교복이 무상 시리즈, 무상교육 시리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였지? 뭐였더라? 그 의류 산업 산업. 이 세 가지가 새로운 테마로 엮일 수 있고, 아직 이 무상교육이나 의류 산업은 테마로 엮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현 시장에 이게 이제 이슈로 엮인다고 하면은 크게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잘 분석해 보시면 좋겠고, 관련된 종목은 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읊어는 드릴게요. 공정경제 같은 경우는 한솔 인티큐브라는 종목이 있고요, 데이터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S트래픽이 있고요. 이걸 모르는 분들, 잠시 모르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설명드릴게. 이거는 공정경제랑 이게 왜 봤는지 모르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이게 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정경제 공약 구상에 따른 수혜 기대감하면서 중소 SI 시스템 통합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그래서 공정경제는 SI 관련된 종목들, 시스템 통합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IT 산업, 이 솔루션, IT 이런 산업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할게요. S트래픽, 대신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오파스넷, 정원 엔시스, 발음이 어렵네요. 줌인터넷, 쌍용정보통신, 다오기술, 포스코 ICT, 그 다음에 DB, 비트컴퓨터, 굉장히 많아요. SK, 신세계 INC, 그 다음에 위즈코프, 오상자이엘, KCS, 삼성 SDS,
릭스솔루션, 아이크래프트, SGA 솔루션즈, KL넷, 주연테크, 나무기술, 현대오토웨버, 하나시스템, 현대 무벡스 맞구나. 현대무벡스, 아이크래프트 아까 했나? 안 했구나. 해서 이 정도 있어요. 공정경제는 SI. 그래서 종목은 직접 분석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냥 무상교육은 너무 쉽죠? 그냥 교육, 교복. 그냥 우리 뭐 인터넷 교육 같은 거, 메가스터디, 메가MD, 디지털 대성, 첨당 러닝, 멀티 캠퍼스, CMS 에듀, 비상교육, 에린당, 애니능률, 모나미, 바른손, 형제엘리트, 푸드웰 등등이 있어요. 등등. 얘도 점점점점. 제가 빼먹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근데 의류산업 같은 경우도, 의류산업은 그냥 그렇게, 의류산업은 화승 엔터프라이즈, 패션 플랫폼, SG 세계물산, STO, 힐라홀딩스, 영원무역, SJ그룹, 한섬, FNF, 화승인더, 코데즈 컴바인, 신성통상, 삼성물산, 효성TNC, 신원, 좋은사람들, 한세시럽 했나? 이 정도 보시면 점점점점 보시면 되겠고, 어찌됐든지 제가 보는 건 그래요. 윤석열 씨의 새로운 정부 정책주는 여기 무상교육이나 의료산업에서도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